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도 이제 시황을 먼저 좀 보면, 어저께 보니까 뭐 공매도 금지 연장이 확정이 됐다는, 공매도가 금지가 이제 확정이 됐다는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흐름은 뭐 그렇게 강한 흐름도 아니었고 그렇게 혼조세였는데, 우리 증시가 좀 이제 강한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다 라고는 사실 좀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미리 다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언론을 타고 아무래도 이렇게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던 부분들이어서 선반영돼서 7월달에 강하게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슈 소멸로 지금부터는 오히려 조정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뭐 지수가 계속 가겠다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예측은 해보지만 그 예측으로 인해서 무슨 포지션 대응을 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기준을 잡을 때 가치를 기준으로, 자, 현금 주식 비중을 이제 산출할 때는, 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요. 종목별로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을 보고 뭐하고 할 때는, 자, 기업의 이제 개별적인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이제 운영 포지션들을 구상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흐름들이 언택트 쪽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부분들이 또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알서포트가 끌고, 알서포트하고 뭐 KI, NX, 이름이 너무 어렵다. 아무튼 이제 뭐 가비아 자회사인데, 요 회사가 이제 강한 흐름들을 만들면서 이제 1차 파동 때 주도주였어요. 1차 파동 때 대장주. 그리고 언택트에서는 뭐 카카오, 네이버 정도가 이제 주도주가 되겠죠. 카카오가 이제 40만원 돌파하면서 흐름을 끌고, 자, 이제 후발로 튀어오르는 종목이 지금 최근에 링네트라고, 어제부터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 링네트라는 놈이 액세스바이오 같은, 자,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리고, 이거는 이제 한참 전에 이제 코멘트, 회원방송에서 코멘트 드렸을 때 담아둔 분들은 지금 보니까 이제 100% 수익 인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려 그러면 8월 달에도 증시 흐름이 강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흐름이 꺾인다 그러면 이제 상승 파동이 요만큼은 나오지 않을 거고, 시장 흐름이 여기서 계속 강하다 그러면 언택트 쪽에서 진단 테마들이 이제 무르르 튀었던 것처럼 그런 테마 흐름을 한번 만들 수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진단 쪽들은 이런 테마 흐름들은 보여도 이제 무시를 하고 갔던 부분들은 버블이 있다. 그리고 버블이 심하게 껴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제가 스탠스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흐름이 보여도 이제 회원분들한테 이제 정리는 안 해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은 밸류 부담이 크게 없는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 파동이 나오기 전이니까, 지금도 이제 후발주들 좀 추려보면 이제 좋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은,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들어와서 뭐 이제 폭락이 오던, 이제 하락 조정이 오던 해서 조정이 들어오면 조정이 들어왔다 가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물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에서는 지금 우리는 빅데이터 쪽에 비중을 늘려보면서 IT 비중을 기준으로 45%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47% 정도로 이제 확장시켜서 지금 대응을 해가는 포지션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비중은 이제 1%씩 계속 줄여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8월 27일 이제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제일파마홀딩스 104%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바이오 순환매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자,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순환매 흐름. 이거는 이제 그냥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소설은 좀 확률이 높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스탠스를 잡아가다 보니까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틀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요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뭐 투자 판단을 한다라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냥 제가 쓰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면
장기적인 스탠스들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장기 스탠스와 단기 스탠스를 이제 정리를 해나가자. 자, 태평성대님하고 진스님하고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태평성대님이 제일파마홀딩스 104%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진스님은 한 달 전에 해주셨어요. 7월달에 제일파마홀딩스 104% 탁 튀었다가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여기서 진스님이 팔고 여기서 태평성대님이 판 거죠. 자, 이 종목은 익절을 2차례 정도 놓친 기억이 있는데, 자, 상한가 들어가서 다음날 100% 매도하려고 보니 떨어지더라고요. 자, 이걸 2번 경험하고 나니 오늘은 급등할 때 매도했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이제 추가 코멘트 드릴 부분들은 없고요. 잘 파셨네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또 급등이 나왔다가 좀 밀리 흐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을 이제 왜 추천했을까를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급등했을 때 이유를 붙여서 날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요거하고, 뭐, 명문제약하고 뭐하고 이제 하면서 이슈가 같이, 제일약품하고, 뭐였더라? 조화제약인가? 아무튼간 해서 이슈가 붙여서 움직였었는데, 무슨, 걔 누구야? 지금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자, 길리어드사에서, 지금 이제 뭐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렘데시비르보다 효능이 좋다. 그런 무슨 어떤 물질을 발견했다 그랬나? 무슨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를 붙여서 막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전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자리는 이제 보면 이때가 이게 몇 월 달이야? 8월, 7월, 6월, 한 4월 달에서 5월 사이, 그 구간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추천드렸다가 여기에서 때렸나? 뭐 아무튼간 하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 비중을 줄이면서 이제 교체 포지션을 보고 했는데, 진스님하고 이제 태평성대님 갖고 가셔서 이제 100% 구간대 이제 줄여두신 거죠. 자, 매출 증가를 추적을 해라. 이런 부분들을 왜 봐야 되냐면, 이건 뭔가 변화 요인이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고 조사한다 그래도 잘 찾아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매출이 폭증하는 구간들이 이제 보여주고 뭐하고 하면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뭐 등등의 이슈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몰랐던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주가가 많이 튀어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파고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투자 스탠스들이 잡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 종목은 이제 헬스케어 섹터를 이제 돌려보다가 4월달, 5월달에 이때는 비중을 확대하던 부분들이니까, 그러다가 한 달, 2달 있다부터 바로 비중을 막 축소했던 거는 너무 빨리 튀어서 그랬던 거고요. 이때 비중을 확대해 나갈 때,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 그리고 제약 기업들을 골고루 뒤져보면서 이제 포착을 했던 종목이에요. 보면 이제 2015년도에 보면 매출이 이제 뭐 한 5,900억 찍히다가 갑자기 400억으로 쪼그라들어요. 그러다 이제 순이익이 보면 5,200억 찍힌 거 보면 무슨 뭐 어떤 회사를 매각을 했거나 뭐 이슈가 있었겠죠. 분할을 했거나 그런 다음에 매출이 400억으로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1,700억 늘어나고 7,000억이 늘어나. 야, 그러면 매출이 한 7,000억이면 이걸 예를 들어 재투자를 계속 해가지고 이게 이익이 안 찍힌다 그러면 편입 당시에 시총이 2,000억 원대였거든요. 그러면 이거 야, 마진율 10% 15% 정도가 저는 헬스케어 섹터의 평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정도 보면 야, 이거 시가총액 7,000억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봤더니 내용도 괜찮고 뭐 그래서 아무튼 추천을 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슈가 붙어서 추천드리고 얼마 안 돼서 툭툭툭 튑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슈는 그냥 주가를 다 올려서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야,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누군가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이슈를 붙였는데 산다. 사는 수급이 쏠리겠죠. 이슈가 붙으면. 이 이슈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수급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뭐냐면, 이슈가 붙었을 때는 얼마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을 한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까? 이 변동성이라는 건 잡아낼 수 없는 거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테마군이 전체적으로 이제 빠지는 흐름들이 한번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락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기업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뭐 리스크가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 않는 기업이라서 이 기업은 사서 장기 보유를 해도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지금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자세한 코멘트들은 정리해드리기가 좀 뭐해서 요런 흐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경험이 쌓여가면, 자, 우리가 복리계좌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버블을 챙겨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하려고 그러면 정상적인 투자를 가치를 기준으로 잡아서 가지고는 챙겨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회원분들한테 제가 엑세스바이오, 바이오니아 다 이제 집어드렸을 때 수익을 챙겨간 분들도 계시지만,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 이 종목은 제가 이제 5,000원 얼마에 이제 일괄매도 사인이 나갔단 말이에요. 밸류가 얼마인지 모르고 이거 테마 꺼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다 팔아라. 그렇게 이제 사인 드렸단 말이에요. 2,000 얼마에서 2,500원 뭐 근방에서 아무튼간 추천을 드렸었대요. 근데 이게 주가가 6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쵸? 이건 뭐예요? 자, 복리계좌라고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만들지 않으면 챙겨갈 수가 없는 수익이에요. 버블 수익이라는 거는 합리적인 수익률이 아니라서 챙겨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버블 수익이 있고 아니더라도 업사이드가 급작스럽게 만들어져서 숫자가 체크가 안 된다라거나, 자, 미래 업황이 갑자기 좋아져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오는 기업들이라거나,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숫자를 보고 가치 산출을 해나가는데 뒤처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기업들은 미리 갖고 있는 포지션들 아니면 취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미리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을 늘려가는 포지션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계좌라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과거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둔 영상이 있을 것이고, 자, 회원분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비율이 너무 낮아요. 거의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제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이때 제일파마홀딩스가 보면 96,000원까지 갔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 96,000원까지 갔었던 때가 2015년 16년도에 이때도 보면 바이오 무슨 뭐 버블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때 바이오 버블 있을 때 제일파마홀딩스가 96,000원까지 갔는데, 자, 이 기업이 2004년도에 1,3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300원에서 96,000원까지 매도 없이 보유한다 그러면 중간에 50%, 70% 무슨 뭐 이런 변동성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밸류가 잡혀있지 않은 기업들은 그때마다 신규 포지션들을 취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보면 제일파마홀딩스 지금 이 기업이 얼마다 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냥 일반 바이오 기업들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 자, 보세요. 자, 가치 산출이 잘 안 되는 기업들도 어차피 리스크는 100으로 동결된단 말이에요. 리스크는 100이에요. 그 이상 없어요. 100%로 동결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1,300원부터, 자, 이게 한번 사서 100% 넘어갔을 때 줄여가지고 복리계좌로 보내놨어. 또 어떻게 운 좋아서 한번 사서 복리계좌로 보내놨어. 이게 2번, 3번 이게 쌓이면 이런 게 이제 매집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뭐 이게 4만원이든 5만원이든 6만원이든 9만원이든 요 구간까지 분할 매도를 해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1,300원, 1,500원,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복리계좌에 자꾸 분할 매집이 되는 거나, 복리계좌라는 거는 매도 포지션이 없으니까 일괄 매도 포지션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요런 거 한번 딱 만나면 3,000%, 5,000%, 7,000%짜리가 계좌에 찍힌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그런 포지션들은 일반적으로 계좌 운영을 해가지고는 요런 수익률을 구경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고 수익률에 따라서만 이제 기준을 잡아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받아가는 그런 포지션 대응을 일부라도 만들어 놓는 포지션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제일파마홀딩스를 이제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게 빨간 선으로 제가 이제 그려봤는데, 자,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이죠. 자, 1,300원 때부터 지금 그래도 25,000원이니까 뭐 2004년부터 16년 동안 10배 왔으면 많이 온 거죠.
이 밑에서만 그냥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지금 20배구나. 지금 26,000원이니까 20배네. 20배 뭐 한 10 몇 년 동안, 몇 년이야? 16년 동안 20배가 왔어요. 근데 이 기업이 예를 들어 시총이 한 7,0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4,000원이니까 한 대충 4만원 5만원대 구간에 보면 한 3-4,000% 되겠죠. 10몇 년 동안 3-4,000% 정도 성장하면 굉장히 고성장한 기업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왜곡 흐름이 한번 발생했단 말이에요. 자, 이슈성 버블로 이제 뭐 주가가 한 7,000%까지 튀었던 구간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버블 포지션들을 챙겨가려면 이런 복리계좌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무슨 뭐 가치에 따라서 이제 매도를 보고 매수를 보고 그런 포지션만 해가지고는 버블 포지션들을 절대 챙겨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블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맛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이제 합리적인 움직임들이 아니라서 요런 걸 챙겨가려면 요런 어떤 매집해서 그냥 보유해가는 그런 포지션들이 꼭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보고 싶어서 요런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아무튼 4월달 5월달에 이제 추천을 드렸고 진스님은 여기에서 챙겼고 태평선생님은 여기서 챙겼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기업이 또 이제 뭐 코로나 테마로 엮였던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폭락이 나오면서 만약에 많이 빠져준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복리계좌로 이거 보내놨던 비중은 놔두고 여기서 이제 또 제가 만약에 다시 추천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기업 내용들이 좋아져서 이제 스스로 공부해서 뭐가 좋아하는 흐름들이 보인다 그러면 다시 또 밑에서 사는 거예요. 또 100% 올라오면 또 절반 덜어놓고 또 복리계좌로 보내고 그렇게 되면 1비중이 2비중으로 늘어나고 막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 한 300% 찍히면 또 여기에서 2분의 1 팔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비중을 계속 끌고 가고 요런 포지션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런 로테이션을 만들면 로테이션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자산이 굴러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5년이고 10년이고 기한이 지나게 되면 자산이 굴러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복리가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의 시스템은 꼭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한 번씩들 생각을 해보시고 회원분들 중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좀 들고 나왔고요. 이제 바이오 순환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바이오 순환매가 지금 보면 자, 이슈가 붙어있는 것들이 뭐예요? 지금 다 코로나로 붙어있죠. 자, 코로나로 붙어있는 이 이슈가 붙어있는 요쪽에 수급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개인 수급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자, 이 개인 수급의 장기 추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수급의 장기 추이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자, 코로나가 꺼지고 바뀌는 거예요. 주도 테마라든가 주도 섹터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 흐름들을 지금 어떤 시그널을 어떻게 볼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급 흐름들을 살펴서 개인 수급들이 좀 꺼지는 흐름들이 보이고 뭐고 하면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버블을 크게 확대해 놓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폭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빠질 건지 아니면 코로나로 엮여있는 얘네들만 빠지고 이게 흐름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지. 자, 테마 흐름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빠진 다음에 들 빠진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카테고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임상 그리고 줄기세포 그리고 치매 쪽으로 보여져요. 뭐 시밀러 이쪽은 그냥 계속 좋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테마라고 보면 안 되고요. 시밀러라든가 CMO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사공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에서 만들었던 그런 캐파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탑이에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이슈들을 계속 안고 하면서 장기적인 추세를 뭐 3년, 5년, 10년 끌고 가게 되면 자, 이 관련된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 파운드리가 세계 2위죠. 1위가 TSMC고. 근데 삼성 파운드리를 따라가는 분들이 뭐예요? 자,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것도 이제 파운드리 기업인데 굉장히 좀 규모가 삼성에 비해서는 많이 작은데 24시간 돌아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포인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바이오 관련된 이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백신이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글로벌리 뭐 60억 개, 뭐 수백억 개가 생산이 되겠죠. 이 백신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자, 이 생산 캐파가 엄청나게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임상 같은 경우들도 어때요? 다 이런 위탁 같은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임상이라든가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헬스케어 쪽에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어때요? 자, 약을 위탁받아서 생산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포인트가 큰 거예요. 지금 글로벌리 그래서 시밀러 같은 경우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들이 뭐냐면, 일단, 바이든이 지금 이야기 나오게 하고 있는 게 약가 인하. 지금 트럼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가 한번 흘러나오고 마고 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는데, 지금 대중이 원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시밀러 쪽으로 수급이 되게 쏠릴 수밖에 없겠죠. 왜요? 자, 복제약 쪽이 아무래도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럼 기존 임상 기업들은 또 굉장히 악재성 요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약가 인하라는 이슈가 붙게 되면, 자, 시밀러 쪽은 좋고, 임상 쪽은 굉장히 악재성 요인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임상 기업들 사면 돼요. 그러니까 악재를 기다려서 담고, 자, 호재를 파는 그런 포지션들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취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코로나 관련된 애들은 이제 뭐 살 자리가 없어요. 지금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는, 자, 기술 수출 같은 부분들. 자,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악재가 알테오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반환 이야기, 기술 수출 반환 이야기 같은 거 하나 나오고 뭐하고 하면 폭락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럴 때 좀 기다려가지고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이 보이면, 자, 알테오젠 말고 다른 기업들도 함께 빠지는 포지션들, 이 기술 수출이라는 이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함께 빠지는 흐름들이 보인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임상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재성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 약가 인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투자가 위축될 거 아니에요. 자, 임상이 쪼그라든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이제 뭐 신약을 이제 뭐 판매를 하려는 기업들이라든가, 뭐 SK 바이오판 같은 것도 이런 이슈들이 붙고 뭐하고 하면 많이 빠질 수 있겠죠. 그럼 그럴 때에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공포를 머금고 있을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를 미리미리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야, 이제 바이오 끝났어, 답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이 미국에 뭔가 이슈를 좋게 내놓으면, 임상 결과를 좋게 발표를 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줄줄이 이제 뭐 급등 흐름들이 나오고 뭐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늦은 거예요. 그러면 치매 관련된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얘네들이 폭락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들 빠진다 뭐 한다 그러면 일부는 담아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이오젠이 예를 들어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건 이제 확장해서 담는 거예요. 치매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니면 밸류가 잡혔는데 치매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어서 같이 빠지는 기업들. 항상 악재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호재가 많이 나왔어요. 바이오젠에서 예를 들어서 임상을 성공했다. 무슨 뭐 이제 약을 출시하겠다. 뭐 30년 만에 쾌거다.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뭐 줄급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후발주를 찾아가는 거고. 항상 요런 포지션으로 여러 가지 대응 방향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그 기업에 대한 개별 이슈를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엇박자를 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뉴스에 흘러나오고 대중들이 알게 됐을 때쯤에는 이미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포지션 대응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이오 기업들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을 제가 어떻게 잡아드렸겠어요, 회원분들한테. 제가 가치도 얼마인지 모르겠다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논리입니다. 공포. 자, 공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팔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일단 팔고 싶어. 마음이 편하고 싶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포가 발생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바로 올라가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 공포가 발생을 하면 팍 빠져갖고 줄줄줄줄 흐르다가 한 번 더 빠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바닥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대충 이제 줄줄줄 흐를 때 담든가, 그리고 한 번 더 투매가 나왔을 때 담든가, 아니면 한 번 더 투매가 나왔다가 이제 돌아서는 흐름들이 보이는 초입 구간에 담든가,
요 세 가지 포지션들이 있겠죠. 자, 공포가 작용을 딱 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이건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고 싶어하는 가격의 마지노선이 얼마다. 이거는 공포라는 거를 직접 대면을 해야 보인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팔아야 될 때는 자, 희망 그리고 욕심 이런 게 끼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상방으로 말도 못하게 떨어집니다. 하방으로는 아무리 커봐야 하방으로는 하락이 아무리 커봐야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밖에 안 빠져요. 하락으로는 뭐 마이너스 100% 빠지면 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이상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변동성은 거의 고점에서 요 정도밖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포인트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 70%에서 90% 이상 빠진 겹들이 고점에서 이거는 담아볼 배팅을 해볼 만한 자리인 거예요. 투기적으로 망하거나 아니면 리턴이 들어왔을 때 1000% 뭐 3000%씩 간단 말이에요. 바이오 겹들은. 자, 그러면 자, 망가질 거는 100%야. 순실이. 자, 10개 중에 1개만 요렇게 되면 똔똔이죠. 10개 중에 1개 이상 이렇게 돼요. 공포를 사게 되면. 자, 그런 포인트들을 짚으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공부를 너무 자세히 하면 안 돼요. 바이오 기업들 공부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무슨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지어낸 겁니다. 어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게 아니고 FAR 뭐 다시 뭐 978 무슨 뭐 1-3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아무튼 막 이래. 약 이름도 막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어떤 효능이 있고 뭐 플랫폼 기반해가지고 자 확장성이 얼마나 있고 자 이 글로벌 밸류를 체크를 해봤을 때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 이거를 가져와서 대입을 해보면 가치가 얼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추상적인 걸 가지고 굉장히 장황하게 어렵게 막 이렇게 써놓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바이오 리포트들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이런 걸 공부한다 그래. 이걸 공부한다고 알겠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숫자가 보이기 전까지는 무조건 테마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숫자가 보이는 기업들을 찾는 거예요. 숫자가 보여가는 기업들은 이런 리턴이 안 나와요. 상승 파동이 500%, 1000%, 뭐 2000% 이런 파동들이 쉽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리턴이 큰 기업들을 보려고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미리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순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쪽이 꺼진다 그러면 코로나 쪽이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건 이제 기회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1년을 가든 2년을 가든 저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확인이 될 때 다른 기회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포지션들을 기다려보면 자 바이오 순환매에서는 좋은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헬스케어 쪽에서 지금 바이오가 꺼지면 지금 꺼지는 섹터는 예를 들어 진단이라든가 뭐 등등 저 백신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치료제나 진단으로 엮인 이쪽은 저는 꺼지면은 한 최소 2-3년은 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백신 이슈로 엮인 기업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SK 케미칼 같은 경우를 보면 자회사에서 실질적인 수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위탁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소재를 공급하는 건지 이제 위탁 생산인지 그 부분이 이제 헷갈리는데 제가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튼간 SK 바이오팜이 아닌데 SK 사이언스가 이제 얘네가 요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공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세계 유명 제약사들한테 수주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요런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단순 테마가 아니고 진짜 실적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진단 치료제랑 같이 함께 이렇게 많이 빠진다 그러면 얘네들은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시장에 돌아서는 흐름이 발생이 되면. 근데 이제 진단이라든가 치료제 같은 경우는 끝이 나는 거죠. 또 진단 같은 경우도 나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또 진단기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항체 진단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백신을 맞으면 뭐 그런 게 있어요, 또.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백신을 맞게 되면 뭐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검사하는 진단 키트를 또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지금 파동이 아예 안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백신이 시작이 되면 올해든 내년이든 시작이 될 텐데, 내년에 시작이 될 수도 있죠. 내년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쉴 거고, 쉴 수도 있고, 올해라든가 내년 초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 뭐 잠깐 빠졌다가 바로 V자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럼 많이 빠지는 구간들이 발견된다 그러면, 이제 발생한다 그러면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추적을 해서 일부 담아놓을 포지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끝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미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진단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은 공급 물량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공급이 되고 있는, 자, 팔리는 물량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미 공급 과잉에 들어섰다라는 거고, 자, 이제 백신을 딱 맞았을 때 이게 항체가 생기는지를 검사하는 진단 기기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다 이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봐볼만 하다. 물론 주가가 올라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은 이런 걸 갖고 있어도 안 돼요. 이제 주가가 올라오지 못한 기업들 중에 이런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쪽은 그쪽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랑 관련된 부분들은, 자, 이제 봐야 될 거는 뭐예요? 자, 이 관련되어 있는 소재,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 백신이 뭐 들어가고 뭐고 하면 필요한 소재라든가 이런 게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뭐 CMO 쪽, CMO 쪽,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진단 중에서도 항체 관련된, 항체를 검사하는 진단, 뭐 요쪽, 요 정도만 보고 나머지 지금 이제 뭐 핫해 있는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 다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일단 치료제는 뭐 큰 파일을 이제 뭐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럼 이제 코로나가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는 이슈가 백신이 나오는 순간 잠잠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백신이 나오고 기간이 무슨 뭐 한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일단 시간이 걸리게 되면 일단은 이 이슈는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이슈가 끝나면 이걸로 피해본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업들이 피해봤을까요? 임상 기업도 일단 피해를 많이 봤어요. 임상이 진행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임상 진행 자체가 이제 다 미뤄지고 연기되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IT 쪽에서 보면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업황이 안 좋은 것처럼 임상 관련된 기업들, 신약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업황이 제일 안 좋거든요. 바이오 쪽에서는. 그럼 그런 기업들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치매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슈가 붙을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줄기세포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순환매는 이 정도 카테고리 안에서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다려서, 시장 조정을 기다려서, 조정이 안 오면 말고,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얘네들을 골고루 담아놓으면 요 중에 누군가 해줄 거라는 거죠. 항상 그런 포지션을 놓고 우리가 투자 스탠스를 잡아가야 됩니다. 특히 리스크가 큰 섹터의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요 중에 몇 개만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이제 추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무너지는 포인트들이 오게 되면 요런 순환매 흐름들을 그렇게 노려서 비중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포지션들을 고민을 해가면서 지금은 봐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은 이제 밸류가 뭐 좋은 기업들이야 뭐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거고, 일단 제일 뭐 유망한 부분들이 지금 보면 건강기능식품, 일단 여기에 대장은 이제 노바렉스예요. 이건 이제 바른투자 커뮤니티는 이제 100% 분할매도상에 나갔고 아직 조금 모자라서 지금 90%대에서 놀고 있어서 주식분야 양동제는 이제 분할매도상이 못 나갔는데, 요 종목은 이제 수익 인증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갖고 계신 분들이 없나 봐요. 그래갖고 아무튼간 요 종목이 이제 대장 흐름이고, 이제 파동이 진행이 시작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이제 나뉘어요.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근데 이쪽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헬스케어 쪽에서 이거는 조정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 골고루 골라 담아놓으면 다 해줄 기업들이다. 이건 숫자도 보이는 기업들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의료기기, 의료장비.
자, 풍락에 나오고 뭐하고 하면 또 골고루 담아놓으면 요 중에 뭐 한 20-30%씩은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분산을 해서 이런 순환매 흐름들을 봐야지, 지금 같을 때 후발주고 뭐고 개별 기업의 이슈를 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포인트들은 나중에 이제 하락이 크게 나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좋은 기회를 오히려 다 깨먹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합리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계속 제가 경계 목소리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투기 심리가 너무 많이 작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신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신용이란 부분들이 미끄러지는 포지션들이 나오게 되면 이건 거의 뭐 무조건적인 폭락일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지금 이제 예탁금이 지금 풍부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신용 같은 부분들이 부담이 크게 뭐 오지 않는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것도 이제 예탁금 증가추이랑 신용 증가추이를 보면 이게 훨씬 가파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언젠가 터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금리도 물가도 슬슬 꿈틀꿈틀 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미국에서 이제 물가가 2% 이상 상승해도 일단 실업자가 뭐 메워주고 뭐고 하지 않는 이상 뭐 기준금리 폭은 지금대로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뭐고 하고 있는데, 이미 뭐 실질금리가 다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그렇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포인트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저런 어떤 노이즈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밸류 체크가 안 되는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경계하고 봐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 해주는 그런 포인트 포지션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이오 비중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스탠스입니다. 자, 몰빵 하실 분들은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뭐 한방 아니면 그냥 깡통 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바이오 섹터는 바라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뭐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숫자가 보여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